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떨리네요. 네, 저는 이제 12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자영업을 하게 돼요, 어머니랑. 이제 자영업을 해보니까 이제 또 원금 회수에 투자를 했으니까 원금 회수에 이제 집중을 했고,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 일이 아닌 거예요. 20대잖아요. 이제 공무원인 친구들이랑 그리고 기술 일을 하는 친구들은 월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내가 원하는 예쁜 블라우스 입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양꼬치 끼고 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누가 갑자기 돈 1억을 주면 뭐 할까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기술 배우자. 이래서 이제 네일 아트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자마자 우연한 은혜로 이제 또 가게를 바로 차리게 됐어요. 또 감사하게 이제 오픈하자마자 좀 이제 업계에서는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한 게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이게 하려고 했는데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한 7년, 한 5년, 3년 정도 하고는 한 2년 정도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마라탕 가게 유행이다 이래갖고 한 네일 아트를 7년, 6년 차쯤인가 또 마라탕 가게를 했고, 그리고 자영업은 이제 12년 정도 했는데 마라탕 가게도 한 몇 개 했었어요. 2개인가 우리? 3개인가? 근데 장사 안 된 건 아니에요. 장사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고객님 한 분이 와갖고 PM을 전달하더라고요. 건강 관념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병원을 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파야 병원에 가요. 막 응급실 갈 정도 돼야 실려가고 이렇게 병원을 안 다녔는데 항상 피곤이 쩔어 있었어요. 고객님 한 분이 네일 아트 하러 왔다가 이제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못해서 이제 가입을 해줬는데 애터미, 이제 아미, 뉴스키 뭐 일단 해달라는 건 전 다 해줬어요. 예, 써달라는 거 다 써줬고요. 뭐 인설대, 르네쉘 많잖아요. 똑같이 해줬는데 PM에서는 갑자기 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첫 달에 20 얼마, 두 번째 달 30 얼마, 세 번째 달 135만 원. 100만 원대 되니까 이거 뭐지? 나는 그냥 먹고 몇 명한테 그냥 좋다. 너가 엄마한테 사드릴 거면, 부모님한테 사드릴 거면 PM 사줘라 했는데 돈 150만. 이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월급만 줬었는데 나한테도 돈 들어오니까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회사 한번 방문 갔어요. 한 번 가서 아나요? 좀 머리도 두네요.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좀 더 알아보자. 돈이 들어오니까 이럴 때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소상공인들이 일단 여의도 회사에서 집합 금지 됐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재테크 뭐 이제 불법 다단계들이 이제 막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코인, 주식 뭐 이런 거로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해요. 진짜 바닥 친단 말이에요. 그동안 수고한 걸. 그러고 힘들어 할 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예, 아가씨고. 그리고 뭐 애기 엄마들처럼 남편이 벌어다 주면은 생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내가 벌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때 바닥을 치면서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게도 다 내놨어요. 예. 미천이 얼마 안 남았죠. 거의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래갖고 또 다시 일을 해야 되겠던 거예요. 이제 자영업을 하자니 막막하고, 그리고 안 하자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던 찰나에 그래도 이제
가게를 하려고 이제 계약을 다음 날 가는데 그 전날 오늘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아까 이제 사장님처럼 한 분이 마이스토리를 들어요. PM에 저희를 추천한 선생님이 온라인이었어요. 네.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좀 아파서 어디 못 나가는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저를 추천한 스폰서님께서 말고 이제 모르는 분한테서 이제 그분이 마이스토리를 듣고 돈이 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제품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년을 먹었어요. 온 가족이 다 살아났음에도 사업만 안 했어요. 한 고집 하나 봐요, 저도. 그러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민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왜? 자영업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PM은 돈이 되는 걸 알고 스폰서를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그냥 뭔가 몰랐어요. 일단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 그러고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분도 몇 년 전에 내가 먹을 때 먹었던 분 같은데 얼굴들 두 번 회사 가봤으니까 얼굴은 안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겉모습으로부터 이제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평범한 분들이, 외국인들이 월천씩, 그리고 저희 이제 그룹장님은 좀 많이 벌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못 벌겠냐, 나도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때는 한 줄 보상이고 이런 거 다 몰랐어요. 네트워크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막 잠이 안 와요. 될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래서 1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자영업에 만약에 5, 6천만 원 투자를 했다. 1억도 되는데 최소 금액을 잡았어요. 5, 6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 뻔할 거 아니에요. 12년 자영업을 했는데 1년 뒤에는 원금 회수한 다음에는 직원 때문에 또 스트레스. 그러고 점점 예쁜 가게들이 나오는데 이제 또 인테리어 하느라, 리뉴얼 하느라, 업그레이드 하느라 또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PM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PM에서 1년 뒤면 월 1,000만 되면은 점포가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직원이 없잖아요. 1인 기업이잖아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상상만 했어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1년 뒤 기쁜 거예요. 자영업은 생각만 해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1년만 딱 해서 안 되면 접자. 근데 될 것 같다. 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영업을 12년 했을 때 뭐 때문에 실패를 안 하고 거의 이제 업계에서 그래도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돈 잘 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렌드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얘가 뭐가 양꼬치가 유행된다 했을 때 양꼬치를 하게 됐고, 네일아트도 제가 누구보다도 실력이 없는 게 저였어요. 자격증만 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습을 하려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는 이제 초창기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유행이잖아요. 맛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때는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콩나물 국밥이 유행 타고 치킨이 유행 타고 네일아트 유행 타고 할 때면 이제는 경쟁자들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은 나눠 먹기잖아요. 그때는 시작한다고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맛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생각을 딱 해봤는데 PM은
코로나 3년이잖아요. 201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19년도에 먹기를 시작해서 20년도에 알아볼라 했을 때 19년도 말에 20년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가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아니면 제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 대단한 제품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집합 금지 때문에. 그래갖고 막 그냥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돼요. 결단을 했어요. 1년만 해서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외국인이고 저희 엄마는 한국 분이에요. 한국 국적이에요. 그다음에 대출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엄마 이제 1년만 도와줘. 대출해줘. 왜냐하면 제가 PM이 투자한 건요, 제 생활비였어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차가, 이제 휴대폰 등등 한 몇백이 나가는데 300에서 500만 원씩만 빌려줘, 엄마. 1년이면 최대 6천만 원, 최저 한 4, 5천만 원 일단 빌려줘. 내가 열심히 할게. 해서 안 되면 다시 자영업 할게. 근데 네일아트를 제가 놓지 못했던 이유는 송윤서 위원장에 대한 뷰티샵을 왜 고민을 했냐면, 뷰티샵을 하는 원장님들은요, 네일아트 똑같아요. 이제 송윤서 위원장, 반영구, 친한 이제 원장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40대 중반 되면 다 가게를 접어요. 이 기술을 접어요. 왜냐하면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이 기술을 그렇게 닦아놓고 아깝더란 말이에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제 몇 년 못 쓰고 못 쓰는데 이걸 봐왔기 때문에 결단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1년만 하고, 잘 안 들려요? 물이 수분 부서. 그러고 결단을 하고 이제 해보자. 대출 맡았으니 어때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같이 쫄딱망하다 보니까 이제 딸이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 열심히 해. 엄마는 파산 신청하면 돼. 그러면 나는 욱하죠. 아니, 엄마를 파산시키겠냐고. 내가 피 팔아서라도 대출 물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는 웃죠. 저번까지 얘기만 하면 눈물 났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뒤를 안 돌아봤어요. 옆도 안 봤어요. 일단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해요. 1년 만에 해내자. 해서 안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내 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땐 아쉬움도 없이 미련도 없어요. 그래갖고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남보다 앞서가려면, 빨리 성취를 하려면 남이 안 하는 것들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별 데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금방 풀렸잖아요. 대부분이 다 아줌마들, 애기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은 많이 모이지를 못해요. 코로나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풀렸지만 애기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올릴까봐 또 만나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룹 세미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가도 돼요. 세미나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강의를 못 봐요. 15분 이상, 20분짜리 이상을 제가 클릭해 본 적이 없어요. 클릭은 해봤어요. 클릭했는데 자요, 저는. 자동으로. 근데 이런 현장 세미나에서만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복을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누가 울산에서 관심 있는 분 계시다 하면은 저는 미루지를 않았어요. 일단 무작정 뛰어갔어요.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파트너분들 하고 이제 답은 항상
만났을 때 현장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일 슈트 하나 문의가 들어와도 그냥 가세요. 네, 왜냐하면 인맥이 없었고요.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한국 와갖고 쫄딱 망해요. 그러면 더 없어요. 근데 이 비전을 봐버렸어요. 이 가능성을 봐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한 명만 50여 개국에서 한 명만 나랑 같이 사업할 분을 찾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왔어요. 맨날 집에서 밤중이면 혼자 흥분해갖고 우리 한영아 PT님이랑 잠이 와? 둘 다 인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이 흥분돼서 날뛰고 있어요. 그러면 전단지 하나를 들고 뛰자. 100명한테 전달했는데 1000명한테 전달했는데 한 명만 내 손을 잡아주면 되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야, 그것도 못 찾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죠. 50여 개국에서 5명도 못 찾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70대든 걷지 못하는 분이든 걸을 수 있는 분이든 뭐 학력 있든 뭐 인성이 있든 다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만났어요. 아마 서울에서 부산 가는 휴게소에서 들러서 자지 않는 휴게소가 없을 정도로 저는 혼자 뛰었어요. 그냥 앞에 이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났고, 그리고 만났을 때 생각지 않던 이제 추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전화통화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 까였어요. 한 명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결단을 하고 내가 줄였어요. 일단 제가 음식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예. 술 문화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먹는 거 1년 뒤에 먹자.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술 끊자. 먹지 말자. PT까지만 술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자. 그냥 1시간 먹던 밥을 엄청 느려요. 제가 행동도 이제 PM을 하면서 말이 엄청 빨라진 게 이래요. 그러고 밥도 줄이자. 먹고 싶은 걸 먹지 말자. 성공해서 먹는 밥이 어때요? 지금 내 신세에 맛있는 밥을 먹는다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그 시간이면 내가 알바 뛰겠다. 이제 PM을 좀 더 해서 이제 공부하든지 배우든지 뛰든지 해갖고 잠깐 쉬는 시간을 저한테 쉴 시간을 안 줬어요. 쉬는 시간이면 어때요? 엄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피눈물이 나요. 그래갖고 그냥 욱할까 하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앞만 보고 옆도 안 봤어요. 가족 모임에도 안 갔어요. 저는. 가족들도요. 저는 나름 이제 가족들을 많이 챙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못 살다 보니 쫄딱 망하다 보니까 와, 이거 엄청 비전 있어, 대박, 내가 3년이면 1억 갈 것 같아 하니까, 네 1억 가면 내 10억 간다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 네 1억 갈 때 난 10억 간다 하고, 또 그래 니나 잘하셔 이제 그래 우리 원장님이 잘하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 근데 좀 잘 나갈 때 진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쫄딱 망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성공하자. 그 말이 생각났어요. 성공하자. 성공해라. 개소리도 명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주변을 한번 돌이켜봤더니 아무리 똑똑하고요, 정말 일생을 헌신적인 삶을 산 분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면은
다 앞에 허자 붙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는 신세가 꼬라지가 지금 뭐 집도 없이 살고 뭐 정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사는 분들 보니까 저 지인들이에요. 그냥 앞에 허자 붙는 거예요. 아우 걔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남 베풀며 살면 뭐해요. 그들보다도 못 사는데 말이 안 서는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것을 겪으며 일단 성공하자. 그리고 PM은 진짜 누굴 돕는 일이잖아요. 누굴 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분들마다 좋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다 돈을 벌고. 예. 근데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맞지만 저희 그룹장님이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시를 가요. 월 1억이라는 직급을 가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나도 그룹장님처럼 5년이라는 시간을 허망한 꿈을 잡아봐요. 목표를. 그리고 1년 PT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었어요. 왜냐면 미팅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스폰서님한테 6일, 7일 거절당해요. 예, 우리 그룹 안 들려요?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미팅할 줄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스폰서님 내일 미팅 돼요? 내일 애 때문에 모레 돼요? 또 애가 치고 가야 돼. 일주일 거절. 우리 오토십 하나 신규 미팅 하나 엄청 간절한 얼마나 기뻐요 처음에. 근데 이 미팅이 안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혼자 하자니 할 줄 모르겠고 요런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뛰었더니 4개월 되니까 PT 되더라고요. 사실 3년을 먹으면서요 IMM은 항상 유지됐었어요. 사업을 안 했지만 그 100에서 200만 원이라는 걸 매달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사업만 안 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들은 건 있어갖고 노동 수익이 아닌 권리 수익이라는 이유로 그냥 달구는 가자. 놓치는 말자. 대신 본업은 하지 말자. 그냥 갖고 가서 돈 들어오는데 싫어하는 분은 없지 않아요? 이렇게 큰 수익이 진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이제 그러고 성공한 이제 저희 그룹 이제 그룹장 리더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T까지만 피 터지게 가라. 그때부터는 밀려간다. 믿겠어요? 믿음이 가겠어요? 듣겠어요? 속으로는 확 그냥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주니까 그러고 타이밍 빨리 그냥 먼저 잡은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랬는데 정말 PT까지 가면서 제가 딱 3개월을 PT 안 됐을 때 3개월을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더니 레버리지라는 게 뭔지 느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모르는 포인트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달만 열심히 뛰어봐요. 저희 외국인들은요, 인맥이라는 인맥 다 쓰지 않아요? 인맥 있어요? 네. 근데 3개월 이제 딱 뛰고 나니까 제가 모르는 포인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권리 소득이고 레버리지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정말 PT를 갔어요. 4개월에 이제 IMM에서 4개월이에요. 4개월이 PT 가니까 그 말이 이제 저희 이제 그룹장님이랑 스폰서님들이 말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밀려간다. 이게 자꾸 포인트가 올라오는데요. 놀랐어요. 사실 SP 밀려갔고요. GP도 밀려갔어요. PT 가구는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을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걸리면 그냥 무조건 날아갔어요. 뭐 부산이든 부산 갔다가 얼굴 보지도 못하고 온 적도 있어요.
네, 미팅 잡혀서 갔는데 갑자기 취소돼 갖고 이제 우리 갔다 왔다 왕복 거의 1000km죠. 이제 그냥 일단 갔어요. 근데 생각지 않던 이제 곳에서 이제 미팅이 일어나고 이제 초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PT 가서는 이제 결단한 게 많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 뜨면 나가고, 일단 집에는 안 있었어요. 나가면 일이 보이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때? 집에 일이 보여요. 집이 거의 우리 할머니가 와갖고 집이 전쟁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왜 집도 잠깐만 기다려 돈 벌면 청소 돈 주고 하면 되고, 그 사이에 더러워지면 새집 바꾸면 되고, 예, 중요한 일, 시급한 것에 저는 먼저 안 했고요. 그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했고, 이렇게 PT를 가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울었다가 SPGP 갈 때는 좀 감정을 살리려고 해도 감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나 혹은 이제 창업을 원하시는 분 혹시 있다면 PM을 할까 요런 데서 좀 선택을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이다. 제가 항상 PM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우리 자영업은요, 시간이 24시간이고요. 프랜차이즈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내 가게를 할 거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되는 가게라도요, 24시간 풀로 줄 서 있는 맛집이라도 테이블이 한정이 있잖아요. 최소 인원이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근데 PME 비즈니스는 이건 뭐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어요. 내가 진짜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C를 가면은 월 3천만씩 매달 갖고 간다고 이미 계산을 한 6개월 전부터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제품 뭐 보상 한 번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어본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분들도 대부분이 한 90%는 몰라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PM에서 지금까지 얻은 수익이 뭐냐면, 마시는 분들마다 건강해지셨고, 저랑 함께 월 1000대 이상이 지금 5명이 이런 권리 수익을 얻고 있어요. 만약에 저 혼자만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산다면 이런 얘기를 감히 못 하겠는데, 5명이면 이건 뭐 1년이면 누구나 다 간다 통계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5명이 네트워크 경력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몽땅 초짜. 그리고 한 명은 부업, 한 명은 평생 주방에만 있던 저희 엄마, 그리고 한 명은 애기 엄마, 그리고 한 명은 뭣도 모르고 가신 분, 뭐 이렇게 일반 평범한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사장님들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요. 정말 성공한 스폰서님이랑 함께 하셔서 정말 이 한계 없는 PM 비즈니스에서 다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을 누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계 랭킹 송여석 SCL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파트너분들한테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그분은 성공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공이 선택이래요. 그래갖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